아마도 지난주에 안철수 의원에게 쏟아졌던 공격들, 거기에 대한 발언으로 느껴지는데요. 친윤계 의원들이 대통령 인수위원장 시절의 일화들을 소환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안철수 의원을 신뢰하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아니, 인수위원장을 시켰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인수위원장이 하루를 비웠어요. 그냥 뭡니까 그냥 그런 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처음에 단일화 때 그 단일화 그 문건을 기억할 겁니다. 단일화 협상을 할 때 그때 이미 국민께 대선언을 했죠. 그래서 인수위도 같이 꾸리고 정부도 같이 꾸리고 같이 모든 것을 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장관 추천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녁에 요청해서 만났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이 아니라 뭐 12시간 정도? 그 정도 시간이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합의를 했죠. 정부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대통령께서 마음에 드시는 분을 인선을 하시라.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총리나 장관 자리를 제안했는데 고민하다가 거절하시더라. 안철수 의원한테 제시를 했죠. 아주 높은 장관 하나를 맡아달라 또는 총리를 맡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단칼에 거절을 했죠. 안 하겠다고. 근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추정해보면 예. 안랩의 주식을 전부 백지 신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 아는 거 아니냐 하는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때 대통령이 그럼 서운해하셨어요? 서운해하셨죠. 아주 서운해하셨죠.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한 번도 밥도 차도 안 마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좀 그것도 사실이 이야기는 잘-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인수위원장이냐 아니면 또 총리냐 이런 제안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 처음이라 하면 언제입니까? 제일 처음 당선되고 아마 바로 거의 그 다음 날 정도 될 겁니다. 인수위원장 맡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원장 하시겠습니까? 총리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제안이 먼저 왔다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보통 정치를 오래 하신 분 같으면 사실 총리도 가능하겠지만 처음 정치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림을 제대로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윤 대통령.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인수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둘 다는 못합니다. 인수위원회 중간에 총리가 발표가 됩니다. 그다음에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면 그만둬야 되는데 사실 자기가 맡기로 한 그 인수위원장을 중간에 사표 내고 총리를 가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아예 그 둘 중에서 선택을 인수위원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러면 인수위원장 하는 중간에는 장관이나 총리 제안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주식 백지 신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을 거절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이셨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장을 하면 주식 백지 신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임기 1년짜리 재보궐선거가 그때 있었는데 제가 나왔거든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백지 신탁을 하겠다 그 의사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 서울시장을 하는데도 백지 신탁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왜 거기에 대해서 백지 신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백지 신탁한다고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요일에 일제히 이 부분에 대한 비판 들으시면서는 굉장히 속상하셨겠어요. 아니요. 왜 저렇게 세상을 잘 모르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바로 그날 공교롭게도 안철수 의원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으로 뛰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이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됐습니다. 장제원 의원 안철수 측하고 전화를 했다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맞네요. 하신 게 맞네요. 본인의 여러 가지 그 심경을 이렇게 좀 토로를 하더라고요. 아하. 그때는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이죠.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를 하더군요. 대통령실이 안철수 캠프의 선대위원장 김용우 전 의원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하면서 여당 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위는 특정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윤심 소재 관련 발언 등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이유를 전했습니다. 진짜 사연은 장제원 의원과의 통화 내용 공개한 거 그것 때문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날 상황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청와대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도 조중에서 내려놓겠다. 그게 이제 김영우 위원장과 저의 생각이었죠.
이렇게 나오실 줄 몰랐는데 굉장히 속상하실 거라고 전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이 이럴 줄 알았다. 유승민, 나경원, 그 다음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집중 포화가 시작된 거 아니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겨우 0.73% 이겨서 정권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110대 국정과제를 하나하나 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책임이 있는 사람이 뭐 비윤 또는 반윤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윤심팔이를 하고 있다. 윤심 호소인이다. 이런 단어까지 친윤계 의원들 입에서 나왔어요. 그건 본인들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30%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지지율 상태 하에서 화물연대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면서 거의 40%에 달하는 지지율을 올렸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거를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걸 그냥 팔아먹는 거는 그거는 안 좋은 일이다. 오히려 정당에서는 그것 말고 다른 정책적인 이슈를 가지고 주도를 하면서 지지율을 더 올려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용산과 정당이 힘을 합해가지고 50% 넘는 지지율을 올려야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윤심팔이는 하지 말자. 오히려 윤임 보태기 후보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 의원은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앞으로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지율 유지할 자신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제가 연대 보증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지 저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지 나라도 그리고 국민도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양강 후보의 설전이 요즘 치열합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이나 두 분 다 좀 부드러운 스타일 아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 중학교 3년 선배입니다. 아, 중학교 선후배 사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형님이라고 부르죠. 진짜요? 네. 아니 근데 요즘 인터뷰로 두 분이 서로 막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낸 다음에 행사장에서 나란히 앉아 계시고 네.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민망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때는 또 제가 형님 오셨습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은 경쟁이고 예. 또 인간적인 관계는 변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